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너무 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뇌과학입니다. 이 책은 뇌과학 중에서도 멀티태스킹을 소개한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는 뇌과학 책을 좋아해서 종종 읽곤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별 기대 없이 가볍게 읽을 생각으로 선택했는데 막상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푹 빠져서 읽게 됐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페이지마다 글자가 많지도 않고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뇌과학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쓴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한때는 모든 잘하는 만능 인재가 각광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0년도 넘은 한참 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그런 만능 일꾼을 요구하고 있죠. 취업 스펙만 보더라도 완벽하다 못해 전능해야지 취업이 가능한 건 아닐까 싶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무수한 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컴퓨터에서는 이런 방식의 일 처리를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CPU 종류에 따라서 멀티태스킹에 특화된 것도 있고 한 번에 한 작업만 해야 속도가 잘 나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CPU는 이런 다중 작업에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요. 그런데 인간의 뇌도 과연 그럴까요? 이를테면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을 듣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책만이 아니라 다른 뇌과학 책에서도 인간의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 번에 65가지 이상의 과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은 65가지 이상의 과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집중해서 최단 시간에 처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과제당 3분에서 11분 정도가 지나면 방해를 받아요. 집중력이 흩어진다라는 거죠. 또 한 번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애초 과제로 돌아오는 데까지 25분이 걸린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유튜브를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한 25분 정도 지나야 본래 과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과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능률이 떨어집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뇌를 잘 쓸 수가 있을까요? 저자는 뇌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사고용 뇌, 반사용 뇌, 저장용 뇌. 우리가 창의적인 일을 해내는 뇌는 사고용 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뇌에는 멀티태스킹 기능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뇌를 잘 쓰는 세 가지 규칙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제3계명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제1계명 가차없이 원칙적으로 전환을 봉쇄하라. 일관적 태스킹 실시. 제2계명 생각을 위해서 접속을 끊어라. 제3계명 휴식을 위해서 접속을 끊어라. 첨언하자면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운전 중에 ICT에 절대 접속하지 말라. ICT에 접속하지 말라는 거는 운전할 때 스마트폰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뇌는 운전과 스마트폰 조작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상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그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죠. 쭉 그래왔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오늘부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3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내 볼게요.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같은 외부 자극으로 이어지는 매체를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지난 며칠 동안 써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저는 글을 쓰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검색하고 사전을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저도 모르게 다른 걸 검색한다든가 거기서 집중력이 깨져서 글쓰기를 멈추다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작업을 잠시 늦추고 계속해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작업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검색해보고 그 부분을 손보는 거죠. 또 하나는 일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휴식을 취할 때 우리의 사고용 뇌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일에 푹 빠져 있을 때보다 잠시 휴식할 때 창의적인 생각이 번뜩인다는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쳤던 때처럼 말이죠. 또 하나는 수면입니다. 지금처럼 바쁜 시대에 적게 자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나폴레옹 수면법을 따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는 거죠. 저도 잠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 5시간, 6시간 자는데 뇌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7시간 내지 8시간의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고 해요. 내가 4시간, 5시간 자고도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충분히 뇌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저처럼 머리를 계속 써야 하는 직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 언급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무실 환경을 바꾸는 거였어요. 정리하는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업무의 목적에 따라서 사무실 분위기를 바꿔서 뇌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뇌과학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떠올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뇌 구조상 항상 무언가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그게 가능하더라도 일상을 포기해야만 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혹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야겠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데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삶의 어디에 배치를 해야 할까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일이 막혔을 때 일을 마쳤을 때 기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어쨌거나 너무 재밌어서 잠못 드는 뇌과학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그리고 우리의 뇌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아니면 일할 때 단시간이라도 스마트폰 같은 걸 하지 않고 인터넷 검색을 끊고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금부터 실천을 해보시면 진짜 업무 효율이 다르구나 라는 걸 대본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뇌의 작동 원리를 살필수록 우리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능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저 일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시며 삶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